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대구 메트로안과 안과 전문의 강현지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메트로안과 안과 전문의 강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대 실명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황반변성이 있는데 이런 실명 가능성 외에도 이 황반변성이 참 위험하고 우리가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서요?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시력의 중심 부인 황반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황반부위에 드루젤이라는 노폐물이 축적되고 중요 세포들이 손상되면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성되는 변화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황반부의 시세포가 손상되면서 빛과 색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점이나 변형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생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명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재발이 잘 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황반변성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나이 관련이라는 말이잖아요. 원장님,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노화 때문인가요?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 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14만 5천 명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20만 1천 명으로 4년 사이에 약 4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연령에 따른 유병률 증가는 인종과 사용별을 다르게 연구했을 때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황반변성이 이제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력 저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시력 저하겠고 또 다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황반변성에는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초기에는 시력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했을 경우에는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는 변형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더욱 진행하거나 습성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감소하는데 특히 중심부 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보이거나 사물의 중심이 보이지 않거나 중심 부위가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암점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만 발병한 경우에는 정상인 반대쪽 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한쪽 눈씩 가리고 검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녹화 중이라 방송 중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서 언급된 노화뿐만이 아니라 이 황반변성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로는 노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특정한 유전적 변이가 있을 수 있고 인종에 따라도 차이가 있어서 백인에서 발생 확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원인이 중요한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비만도 황반변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역시 정말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을 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중심 암점이나 변형시를 집에서 검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암슬러 격자를 이용한 자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를 봤을 때 선이 굽어져서 보이거나 가려져 보이는 부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암슬러 격자가 없다면 집에 타일이나 바둑판, 달력의 선 같은 걸 보고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 반드시 한쪽 눈씩 가리고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원장님 말씀 듣고 네. 나면 집에 있는 타일을 다 찾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중장년층들은 그렇죠. 집에서 일단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니까 유용하네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은 일단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떠한 검사를 받게 될까요? 네, 일단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력과 안압,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망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황반부의 변성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해서 황반부의 단면을 확인하고 노폐물의 축적이나 부종 등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신생혈관 확인이 중요해서 형광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형광조영제의 정맥 주사 없이 망막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빛 간섭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도 개발돼서 보다 쉽게 황반 질환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황반변성의 진단까지 알아봤으면 이제 치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직접 그 주사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이게 안전한 건지 이게 좀 눈에 큰 뭐 이렇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습성 황반 변성에서는 비정상 신생혈관과 망막 부종, 출혈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일으키는 물질이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눈 안에 주사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 주사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 시간은 5분 내외로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안전한 수술이지만 이렇게 철원 씨처럼 주사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네, 주사 말고 혹시 먹는 약으로 대체가 될까? 이걸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솔깃하다.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사를 맞는다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좀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초기, 중기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루테인 같은 영양제 복용이 진행을 막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하지만 부종이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성 황반 변성으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주사를 맞게 되고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서 주사 간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간격은 달라질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원장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시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황반 변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던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일단 근시를 일반적으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고 또 라식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정이 되는 경우를 그냥 생리적 근시라고 합니다. 안경을 쓰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근시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병적 근시라고 하며 근시로 인해서 망막에 변성이 일어난 것인데 황반부 주위에 맥락막이라는 구조가 위축되고 신생혈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다르게 나이 때문이 아니고 근시 때문에 생기는 변화로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반변성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안질환이자 역시 3대 실명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녹내장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녹내장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개방각 녹내장, 정상 안압 녹내장은 주변부부터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인데 말기까지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상을 느끼는데 안압이 많이 올라가면서 안구의 통증, 두통, 충혈과 시력 저하를 느낍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폐쇄각 녹내장 이렇게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종류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일단 녹내장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네, 녹내장은 크게 원인과 방수의 유출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성 녹내장과 원인이 불명확한 원발성 녹내장으로 나뉘고요. 눈에는 방수라고 하는 안구 내 액체가 있는데 선모체라는 구조물에서 생겨서 안압의 조절과 영양 공급에 관여하는 액체입니다. 이 방수의 유출 경로에 따라서 방수 배출구가 열려있는 개방각 녹내장과 막혀있는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녹내장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눈 속에 물인 방수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질환이나 눈을 다쳐서 녹내장이 생겼다면 2차성이고 네. 방수 배출구가 막혀서 생겼다면 폐쇄각 녹내장입니다. 오늘 그 녹내장 발생 원인이
안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안압이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밝혀진 원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네. 이 과정에서 안압이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눈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인 방수의 흐름에 따라서 안압이 조절되는데 방수가 만들어지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길에 저항이 증가한다거나 나이가 들면서 이 빠져나가는 기능이 저하가 돼서 불균형이 생기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안약을 사용했거나 복용했을 때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2차성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시신경의 구조가 약해지고 이때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병명이 비슷한 녹내장과 백내장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실 것도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질환은 원장님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백내장은 눈 속에 수정체라는 구조물의 혼탁이 생기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로 비유해 보면 백내장은 뿌옇게 흐려지는 필터가 끼는 거고 녹내장은 카메라 뒷부분에 전선이 망가지는 거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고도근시이거나 나이가 40대 이상이시거나 가족분 중에 녹내장이 있으시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까 백내장과 녹내장 구분을 확실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녹내장에 있어서 안압이 중요한 인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서 안압이 정상이었는데 녹내장 진단을 받았대요. 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녹내장 중에도 안압이 정상인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상 안압 녹내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합니다. 전체 녹내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안압만으로는 녹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름이 정상 안압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 정상 안압의 범위는 인구 전체 집단의 통계적으로 내서 정상이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 안압이 15일 때 본인의 눈이 많이 약하다면 안압이 15여도 본인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안압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압이 높은 경우만 녹내장이 아니라 시신경 손상과 시야 손상이 녹내장의 진단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녹내장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설명 들어도 안압한테 저는 좀 배신감 느껴요, 원장님. 안압이 이제 정상이면 그래도 녹내장으로부터 자유롭겠구나 했는데 방심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안압은 무조건 좀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녹내장 관리의 핵심이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안압을 낮추면서 시신경 손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안압의 정상 범위는 10에서 21 정도인데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는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안압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안압을 낮추는 약을 추가해서 더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치료 중인 약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를 그대로 유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압과 시신경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그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1차 치료입니다. 이전보다 안압을 20%에서 30% 정도 낮춰주면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시야 손상이 진행하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방수의 배출을 돕거나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안압 조절이 어려울 때 고려하는 방법으로 방수 배출 경로를 만들거나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 있을 때 마지막 방법이 이제 수술인데 근데 웃긴 건 수술이 녹내장 자체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력 개선을 기대할 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더 낮추게 되면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수술의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망가진 댐에 물기를 내서 수압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들으니까 수술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 번의 수술로 녹내장의 증상 호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여나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까요? 네, 녹내장 수술은 안타깝게도 이제 백내장이나 굴절 교정 수술처럼 한 번의 치료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술로 방수가 나가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 섬유화가 생겨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했던 부위를 교정해서 막힌 길을 뚫어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2차, 3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나 그 사춘기 시절이나 예. 아니면 20대에도 혹시 녹내장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선천성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젊은 나이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젊을 때도 또한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녹내장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검진을 잘 받아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녹내장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후에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네.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뿐만 아니라 초기에 수술로 만들어둔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처방받은 약을 반드시 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방수가 많이 빠져나가서 저안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진료를 주기적으로 해서 안압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 눈이 다치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눈 주위를 강력하게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안질환, 그러니까 녹내장과 황반변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녹내장은 완치가 참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시신경 손상과 시야 감소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관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말기에 발견됐다고 하면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안약 사용을 소홀하게 하거나 정기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실명의 문턱으로 갈 수 있어서 위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녹내장 환자분들은 관리를 통해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완치를 목표로 하지만 완치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요. 잘 관리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잘 관리받는다는 건 네. 그만큼 정기적으로 안과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뭔가 증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강관리가 아니라요. 정말 평소에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은 매달 우리가 적금 넣듯이 꼬박꼬박 꾸준히 하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메트로안과 강현지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철원 씨와 예은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